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충을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조금 주간전망소 이 녹음이 좀 늦어졌습니다. 기다려 주신 분들께는 좀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그 주간전망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질문 주시는 거 답변도 달아드리려고 노력할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신 거 제가 잊지 않고 꼭 답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렇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었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어져 왔던 이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약세 뭐 이런 흐름들이 다소 좀 조정받는 다시 되돌려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약세 보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 폭이 코스닥 중심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조금 금리 하락세가 한 몇 주 동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FX 시장에서도 달러화 강세가 좀 달러화 강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뭐 위안화라든가 또 원달러 환율 1170원대까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끌어낸 거는 역시 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합의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이 실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피곤하고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고 까다롭습니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 거의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또 주가가 올라가고 또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갈피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은 지금 현재 미국 의회, 즉 하원과 상원이 빠른 속도로 이 홍콩 시위에 대한 인권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이거는 뭐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런 상당히 불쾌한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에도 뭔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들로 좀 불거졌고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회에서 홍콩 인권 법안이 지금 21일 날 통과됐고요. 10일 안에, 그러니까 이달 말 안에 뭐 서명하거나 내지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뭐 다시 좀 중국과의 분위기가 조금 좋은 쪽으로 뭐 이렇게 어쨌든 성의는 보이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물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의회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하원 의원,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게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서명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 상당히 좀 불쾌함을 표현하겠고, 요게 이제 무역 합의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주말간에 나온 멘트들을 보니까, 뭐, 홍콩 시민도, 지지하는데, 뭐, 자기는 시진핑도 뭐, 지지하고, 우리는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어떤 그런 국면에 지금 와 있고 이렇게 말을 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을 조금 행사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그런 협상을 조금 더 원활하게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조금 다시 설령 뭐 이 의회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기분상 중국은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와 좀 협상을 이어갈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마련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냥 서명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이제 연내 무역 협상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쪽으로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지난주도 그렇고 뭐 지지난주도 그렇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중국하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그래도 협상의 의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무역 협상에 아마도 매우 가까워진 것 같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로만 해가지고는 금융시장이 이제는 지쳐가는 모습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은 나와야 될 테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끌고 가봤자 12월 15일 안에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12월 15일이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세 부과를 연기하든 그러면서 협상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뭐 다시 또 추가 관세 부과하면서 이제 살벌하게 분위기가 흘러갈 건지가 정해질 텐데 일단은 뭐 여전히 난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세는 좀 지연 내지는 유보하면서 계속해서 대화의 큰 틀은 이어가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폭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의 경우는. 자, 근데 이제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코스피가 216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100선까지 쭉 빠져버렸고요. 코스닥이 지금 뭐 상당히 큰 폭의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이슈인데 지금 MSCI 그 정기 변경일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누군가는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서 한국하고 대만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제 패시브 펀드, 즉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사고 한국 주식을 파는 뭐 이런 형태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주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제 알려진 재료였고 이미 외국인들 어느 정도는 좀 포지션을 좀 조정한 걸로 생각이 돼서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 지수 변경을 앞둔 데다가 최근에 또 이 무역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들까지 좀 불거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속절없이 좀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일단은 뭐 그래도 코스피가 이제 2100에서는 조금은 뭐 지난번처럼 뭐 아주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워낙 심리가 많이 주도하는 장이라 조금 변동성 커질 수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초 이후로는 조금씩 레벨이 올라오는 형태,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있긴 했지만 조정 흐름이 뭐 계속해서 큰 폭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뭐 이런 정도 일단은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지금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도 뭐 크게 오르지도 못하는 현재 정도 수준에서 위아래로 좀 박스권 내에 흔들리는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주식시장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시장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급부로 다시 또 무역 합의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금리 하락 조정이 좀 나타났고요. 뭐 국내 금리들 그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조금 되돌림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금리가 다시 쭉 빠지기에는 조금 수급적으로 국내도 쉽지는 않아요.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채권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얼마 전에 안심전환대출 그 전환한 거 20조 원이 이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MBS라고 하는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주택담보부 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채권이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초부터 국채 발행 규모가 월 10조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이제 대규모의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발행이 좀 줄었지만 연초부터 다시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채권 투자자들이 막 서둘러서 금리를 빼가면서 투자할 정도 상황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금리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되돌리는 정도의 흐름이 일단은 뭐 연말까지 봐야지 뭐 여기서 완전히 금리가 훅 빠지는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달러화는 뭐 역시 달러화도 뭐 현재 수준에서 뭐 크게 약해지기도 크게 뭐 강해지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달러 환율이 이제 7 위안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7 위안 초반도 좀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합의가 돼야 이제 7 위안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얘만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게 무역 합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이 시사하는 것 같고 우리 환율도 1150원대 어느 정도 바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올라와 있는데 뭐 크게 보면 1200원에서 1150원이고 조금 낮게 보면 한 1190원에서 116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178원이면 또 여기서도 올라야 한 1180원대 정도 거기서는 또 막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도 뭐 그 유가가 지금 57불 정도인데 50불 바닥에서 조금 제법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제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들 또 미국 내에서 채굴 장비 수가 좀 줄어들면서 일정 부분 이제 유가를 좀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또 60불 이상 뻗어나갈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가격 계속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그 최근 흐름과 연말까지 전망을 요약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합의 여부가 여전히 가장 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하지만 그 1단계 합의안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여전히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합의안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여기서 더 선호할 만한 상황도 아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봤던 흐름들이 저점, 고점,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그냥 위아래로 흔들리는 정도이지 않을까. 연말까지 뭐 큰 강세, 큰 약세를 예상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 않나. 이제 결국은 이제 12월 달에는 뭐 크게 무리하지 말고 일단 올해 잘 마무리하자 뭐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금융시장 흐름하고 전망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이벤트마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다음 주가 11월 말 주가 됩니다. 제가 이제 주간 전망소 찍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벌써 한 주가 지났구나. 또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이제 11월 말 지나면 달력 한 장 딸랑 남는데, 참, 이맘때 되면은 항상 좀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 볼게요. 일단은 24일날, 오늘이죠.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위, 때문인지 역대 최고의 그 선거 참여율을 지금 보일 것 같다고 하고요. 근데 뭐 그래봤자 뭐 50%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얼마나 안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친중 인사 그 세력들하고 또 이제 자유 홍콩을 이제 바라는 쪽하고 지금 대립각도인데 일단은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하자 뭐 이런 분위기고요. 현재 지금 뭐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민주화, 자유를 원하는 쪽, 특히 이제 홍콩의 장관을 직선제로 하자라고 하는 쪽에서는 요번에 선거에서 이겨야 이제 구 의원 요번에 뭐 300명인가 뽑는데 그 중에 120명인가 125명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직선제가 아니라 장관을 뽑을 때 이제 투표 인단으로 포함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친중권 인사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샤이 친중권 이제 시위대들의 어떤 과격한 그런 것에 조금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국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지금 있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또 그쪽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내심 친중 성향의 의원들이 당선되기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홍콩 시위가 더 영향력을 크게 하면서 세력이 확대될지 아니면 점차 약화될지가 달려있는데, 지금 대충 25일 월요일 날 한 오전 정도면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거 결과를 좀 지켜보고, 과연 최근에, 이러한 시위대들의 명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일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친중권의 어떤, 샤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그런 성향들이 좀 표출될 것인지, 요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월요일날 오전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겠고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큰 특별한 거 없고, 이제 수요일날에는 미국에서 이제 베이지북 발표되고 뭐 물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물가 지표는 잠깐 볼게요. 미국의 물가를 보면 그동안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명분 자체가 흔히 말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2% 물가는 제가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소비자 지출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물가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컨센서스는 한 1.7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상 그 목표치 2% 계속 밑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칭적인 물가 타겟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물가가 2% 넘어갈 2% 이하에 있는 것도 우리가 상당 부분 불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편했던 기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물가 목표제 2%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바로 넘어간다 해서 대응하지 않고 뭐 조금 더 인내하고 지켜볼 여지가 있다. 뭐 이게 지금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2% 물가 수준까지 지금 도달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의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금리 동결로 가겠지만, 그 이후의 방향은 여전히 금리 인상으로 다시 추세가 전환되기보다는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남아있는 뭐 이런 환경들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북 경제 여건 좀 볼 거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MSCI 정기 변경이 이제 27일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사실 주 후반이 또 제일 중요해요. 국내에서는 다음 주 후반에 금요일 날 금통위하고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있는데, 금통위는 지난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요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크게 아니라 거의 100%예요.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오냐, 즉 금리 인하를 여전히 주장하는 위원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경제 전망 발표인데, 일단은 금리 인하 소수론자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만장일치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미국이 일단은 그동안의 세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금리를 더 내리자 뭐 이렇게 먼저 주장할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관건은 수정경제 전망인데, 지난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하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2하고 2.5% 예상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 성장률은 2% 정도, 내년도 성장률도 한 2.3 정도, 각각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일단 어느 정도 역시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다음 주 산업활동 동향에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자료에 보면 경기 동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나와요. 자, 보시면은 빨간색이 순환 동행지수인데, 지난 언제입니까? 언젠가? 7월? 정도부터 조금 바닥 가지고 살짝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도 보면은, 8월 지표가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7년 9월 이후에 거의 2년 정도 이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동반 하락했다가 조금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그 주간전망소에서도 경기가 좀 바닥권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경기 회복의 향후 형태가 U자형 형태로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걸지 아니면 그냥 L자형 형태로 그냥 기어버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현재로서는 U자형보다는 매우 완만한 형태의 반등해봤자 고만고만한 L자에 가까운 회복세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 바닥에 어느 정도 도달한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나빠지기도 쉽지 않다. 일단은 조금은 좀 기어가는 정도 모습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 지표에서 이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가 얼마만큼 조금 더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뭐 떨어질 건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자는 거고,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이 지표들도 일정 부분 그 시클리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려면 경제가 회복 악화되는 그 강도가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기가 나쁘긴 한데 그동안의 모습보다 더 강한 형태로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계속 나쁜 상태만 유지돼도 이 지표는 조금씩 반등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지표도 소폭 뭐 0.1 정도라도 조금은 올라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좋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뭐 그거는 이미 알고 있어.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를지는 더 지켜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주식과 채권시장이 조금 더 자기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아마 해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일단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는데요. 28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후 금요일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불프라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한국판 불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참고 참았던 소비를 폭발적으로 하는 시기이고 대규모의 세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말하는 블랙은 대부분 금융시장에서 블랙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뭐 블랙 먼데이, 주가가 월요일날 폭락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블랙 스완, 원래 백조는 하얀색인데 까만색 그 백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일어나기 어려운데 한번 일어났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쇼크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블랙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 많이 쓰이는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블랙은 그 블랙은 아니고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매상들이 그동안 연간으로 적자, 즉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플러스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만큼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통계를 내보면 미국 연간 소비의 20% 정도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 뭐 이래가지고 금요일 날에는 소매 매장 가가지고 엄청나게 사재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이제 또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쇼핑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거의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만큼 미국 소비 한 20% 정도가 이제 이때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번 연말 소비의 강도에 따라서 또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한 뭐 어떤 펀더멘탈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블랙은 흑자를 얘기하는 그런 그 장부상에 적자는 빨간색, 흑자는 그 검정색으로 표현한 거에서 유래한 말이다. 뭐 요거 상식적으로 뭐 모르셨다면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간 전망소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주간 전망소 이 경제아춤을 TV 시작한 지가 이제 딱 11개월 돼갑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1년여 돼가는데요.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2,570명, 뭐 상당히 감사한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는 한번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 지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도 구독하시지 않고 그냥 눈팅만 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회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자기 전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이 주간전망소 들으시면서 한 주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주간전망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반가운 그런 목소리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